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한화와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48승 3무 5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5리입니다. 홈에서는 22승 2무 2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8패입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8승 2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8승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화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8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두산전에서는 3이닝 8실점 7자책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KT전에서도 5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선발은 황동하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7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두산전에서는 3이닝 6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키움전에서도 3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이번 기아와의 시리즈에서도 2경기를 연속 내줬습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한화 원정에서도 연속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기아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팀 흐름만 놓고 보면 기아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에 그치고 있고 팀 평균 자책점도 6점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을 우선시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류현진이 최근 2경기 내용은 분명 좋지 않았지만 전체 성적과 최근 기아를 상대로는 최근 6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황동환은 최근 두산전에서 3이닝 6실점, 그전 키움전에서도 3이닝 3실점으로 2경기 연속 긴 이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발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앞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이번 시리즈 2경기에서 모두 패한 만큼 홈에서 스낵을 피하려는 집중력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한화의 연패 탈출과 류현진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 선발의 상대 전적과 이번 시리즈 흐름을 고려해 낮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한화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LG와 KT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60승 1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5승 2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KT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62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9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1승 1무 21패로 상당히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박시원입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KT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9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이번 KT와의 시리즈에서 9대1, 1대0으로 2경기를 모두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다만 이번 LG 원정에서는 타선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첫 경기에서 1득점, 전날에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2경기 연속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LG가 9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2경기만 보면 LG가 확실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타선을 2경기 동안 단 1점으로 막았고 홈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KT의 반등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발 차이입니다. 박시원은 이번 시즌 대부분 짧은 이닝을 소화했고 최근에도 사이닝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직전 SSG전에서
사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긴 이닝을 맡기는 선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영표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특히 지난 7월 LG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KT 타선은 최근 2경기에서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이고 원정에서도 5점대 중반에 가까운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1점 이하에 그쳤다고 해서 3경기 연속으로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LG는 홈에서 강하지만 박시원이 긴 이닝을 맡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G 불펜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초반부터 불펜 소모가 시작된다면 KT 타선이 후반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득점에서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KT의 반등 가능성을 보더라도 고영표가 최근 워낙 안정적이고 LG 역시 최근 2경기에서 KT 타선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박시원이 초반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승부에서는 고영표의 안정감과 KT 타선의 반등 가능성을 보고 KT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고영표의 최근 흐름과 양팀 이번 시리즈의 낮은 득점 흐름을 고려해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KT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NC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102경기에서 46승 2무 5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홈에서는 25승 2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57승 4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7승 2무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구창모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9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4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KT전에서는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KT전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패했습니다. 두산 선발은 잭 로그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6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4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직전 기아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LG전에서도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4대6, 2대8로 2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NC 원정에서도 2경기 연속 승리했고 전날에는 16안타를 몰아치면서 8대2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두산이 크게 앞서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두산이 계속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NC는 두산을 상대로 마운드가 자주 흔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팀 흐름과 상대 전적에서는 두산이 앞섭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두산 쪽을 보겠습니다. 특히 NC가 두산을 상대로 최근 계속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구창모는 직전 KT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을 상대로 지난 7월에는 6이닝 5실점을 기록했고 홈에서 피홈런 3개를 허용하며 고전했습니다. 최근 좋은 투구 하나만 보고 완전히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두산전 내용이 걸립니다. 잭 로그 역시 원정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중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NC 원정에서도 3이닝 6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산 타선은 최근 NC를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경기당 평균 6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2경기에서도 각각 6점과 8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날에는 16안타까지 기록하면서 타격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NC 역시 공격력이 약한 팀은 아닙니다. 시즌 팀 타율이 2할 7푼 3리이고 평균 득점도 5점대 초반입니다. 특히 잭 로그가 원정에서 불안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NC 역시 일정 수준의 득점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에서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구창모가 직전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두산전에서는 이미 한 차례 크게 흔들렸고 잭 로그 역시 NC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타선 흐름이 좋고 NC 불펜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NC 역시 홈에서 잭 로그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전 이후까지 점수가 이어질 수 있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맞대결 우위와 타선 흐름에서 앞서는 두산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 선발의 상대 전적과 NC 불펜 불안까지 고려해
높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산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삼성과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63승 2무 4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입니다. 홈에서는 32승 1무 20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SSG는 이번 시즌 111경기에서 44승 3무 6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3승 1무 3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최원태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SSG 선발은 최민준입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7점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타선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날 SSG를 상대로 20안타와 홈런 4개를 몰아치면서 18대4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타선 자체는 완전히 나쁘지 않지만 전날 삼성 마운드를 상대로 4득점에 그쳤고 반대로 마운드가 18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삼성이 8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SSG를 상대로 경기당 평균 7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삼성 쪽이 좋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타선 차이입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팀 타율이 2할 8푼이고 평균 득점도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평균 7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전날에는 18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SSG는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6점대 초반이고 원정에서는 평균 6점대 초반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도 5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발에서도 삼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갑니다. 최원태는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은 높지만 직전 하나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반등했습니다. SSG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기복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지만 7월 경기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최민준도 직전 LG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이 5점대 초반이고 긴 이닝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부족합니다. 특히 삼성 타선이 최근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민준이 직전 경기처럼 다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삼성은 최근 장타까지 살아나면서 한 번 점수가 열리면 대량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득점에서도 오버 쪽이 좋아 보입니다. 전날 22점이 나온 경기라 다시 다득점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양팀 마운드 상황을 보면 다시 점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타격감과 시즌 맞대결 우위, 홈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 삼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팀 선발과 불펜의 불안 요소, 맞대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다득점 흐름을 고려해 높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리온햄과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리온햄은 이번 시즌 112경기에서 62승 5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1입니다. 홈에서는 34승 2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68승 1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8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2승 1무 18패로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리온햄 선발은 야마자키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무패지만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라쿠텐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마에다 유우키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10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7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라쿠텐전에서는 6이닝 5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온햄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입니다.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8대7로 승리하면서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전날 니온햄을 상대로 7점을 내주면서 패했지만 전체적인 타격 흐름은 여전히 강합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15승 4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니온햄을 상대로 경기당 평균 6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득점 쪽을 보겠습니다. 마에다 유우키는 시즌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이고 원정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니온햄을 상대로도 지난 6월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니온햄 타선이 최근 완전히 죽어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전날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8점을 만들어냈고 이번 시즌 홈 평균 득점도 4점대 초반입니다. 야마자키 역시 시즌 성적 자체는 좋지만 홈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지난 4월에는 짧은 이닝이었지만 1이닝 3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양팀 타선이 동시에 살아난 경기가 반복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니온햄을 상대로 시즌 평균 6점대 중반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니온햄도 전날 소프트뱅크 마운드를 상대로 8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발의 시즌 성적만 보면 낮은 점수도 가능하지만 최근 맞대결 흐름과 양팀 공격력을 보면 이번에는 다득점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버만 추천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 요미우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50승 3무 5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도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살이입니다. 홈에서는 26승 3무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57승 2무 50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9승 2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선발은 후지나미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홈 평균 자책점은 9점이고 원정은 1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한신전에서는 4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텼고 그전 요미우리전에서는 3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브라이언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앞선 요코하마전에서는 2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요미우리를 상대로 4대3, 1대0으로 두 경기를 연속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요코하마에 연속으로 패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6안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11승 7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요코하마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요미우리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후지나미는 직전 한신전에서 잘 버텼지만 여전히 제구 불안이 큰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7이닝 동안 볼넷이 10개입니다. 특히 지난 요미우리전에서는 3이닝 동안 볼넷 6개를 허용하면서 3실점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 마타는 등판 수는 많지 않지만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쿠르트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이었고 원정에서도 실점 억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가 최근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갔지만 두 경기 모두 1점차 승부였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요코하마와의 맞대결 전체 성적에서 여전히 앞서 있고 원정에서도 29승을 기록하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 타선이 답답하지만 후지나미의 제구가 다시 흔들린다면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득점 방향보다는 승패만 보겠습니다. 최근 연패로 흐름은 좋지 않지만 상대 선발의 제구 불안과 시즌 맞대결 우위를 고려해 요미우리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만 추천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한신과 야쿠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61승 1무 4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27승 1무 2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49승 1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5승 30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신 선발은 시모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5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1패지만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는 5이닝 3실점, 자책점은 1점이었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타카하시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2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3패, 평균 자책점 7점대 초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는 2이닝 6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한신전에서도 6이닝 7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야쿠르트를 3대2, 2대1로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한신전 두 경기에서 각각 2득점, 1득점에 그치면서 공격이 답답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한신이 12승 5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고시엔에서 한신은 야쿠르트를 상대로 경기당 평균 실점을 1점대 후반으로 막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언더 쪽이 좋아 보입니다. 한신은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도 야쿠르트의 합계 3점만 허용했습니다. 시모무라도 아직 표본은 많지 않지만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야쿠르트를 상대로도 두 차례 등판해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을 기록했고 자책점은 각각 1점씩에 불과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요미우리전 2이닝 6실점, 그전 한신전 6이닝 7실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오버를 보기에는 한신의 홈 득점력이 강한 편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고시엔 맞대결을 보면 저득점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의 최근 부진이 변수이긴 하지만 야쿠르트의 원정 득점력과 한신의 홈 공격력까지 함께 보면 한쪽이 크게 터지는 경기보다는 다시 낮은 점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만 추천하겠습니다. NPB 네 번째 경기, 히로시마와 주니치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42승 3무 5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25승 1무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111경기에서 46승 1무 6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9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6승 1무 35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쿠리바야시입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5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으로 좋습니다. 다만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는 4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요미우리전에서도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5승 9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5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는 6이닝 4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주니치를 상대로 11대4, 4대1로 두 경기를 연속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이번 시리즈에서도 두 경기 모두 히로시마에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히로시마가 12승 6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이나 맞대결만 보면 히로시마 쪽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니치의 반등을 보겠습니다. 쿠리바야시는 시즌 전체 성적은 좋지만 8월 두 경기에서 9이닝 10실점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야쿠르트전에서 11피안타를 허용하며 4이닝 7실점에 그쳤습니다. 주니치 타선이 최근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쿠리바야시의 현재 컨디션이라면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네마루 역시 승우는 좋지 않지만 시즌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득점에서는 낮은 점수 쪽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시즌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에 그치고 있고 주니치 역시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닙니다. 두 팀 모두 시즌 팀 타율이 2할 2푼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카네마루의 선발 안정감과
쿠리바야시의 8월 흔들림을 고려해 주니치의 반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양팀 공격력과 선발 싸움을 생각하면 낮은 점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주니치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5번째 경기, 라쿠텐과 지바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라쿠텐은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43승 1무 6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1리입니다. 홈에서는 26승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48승 3무 5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6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34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라쿠텐 선발은 마에다 겐타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직전 오릭스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오릭스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지바롯데 선발은 오지마 카즈야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4승 7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6이닝 4실점, 자책점은 2점이었고 그전 세이브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라쿠텐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이번 지바롯데와의 시리즈에서는 6대2, 5대2로 2경기를 연속 가져갔습니다. 지바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원정에서는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지바롯데가 10승 6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라쿠텐 쪽이 더 좋습니다. 홈에서도 마에다 겐타가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이고 최근 2경기 모두 지바롯데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부를 지바롯데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지마는 원정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으로 시즌 전체 성적보다 안정적이고 라쿠텐을 상대로도 이번 시즌 2차례 7이닝 2실점, 9이닝 2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라쿠텐전에서는 9이닝 2실점, 완투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라쿠텐이 최근 타선 흐름은 좋지만 시즌 전체 홈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으로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에다 겐타 역시 홈에서는 좋은 투수지만 지바롯데를 상대로 지난 4월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으로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바롯데 타선이 최근 2경기에서 각각 2점에 그쳤지만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2경기를 모두 라쿠텐이 가져간 만큼 흐름만 따라가기보다는 선발 상성과 맞대결 경험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지마가 라쿠텐 상대로 꾸준히 긴 이닝을 버텨줬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바롯데 쪽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지바롯데 승만 추천하겠습니다. MPB 마지막 경기, 세이브와 오릭스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이번 시즌 112경기에서 62승 3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7리입니다. 홈에서는 34승 1무 2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오릭스는 이번 시즌 111경기에서 53승 2무 5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8승 1무 40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스기야마입니다. 이번 시즌 아직 1군 등판 기록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에서 4이닝 9실점, 자책점 8점을 기록했고 오릭스를 상대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릭스 선발은 안데르손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10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는 5이닝 5실점으로 패했지만 그전 라쿠텐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세이브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도 오릭스를 7대4, 3대2로 연속으로 잡으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이지만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이번 세이브 원정에서도 2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9승 1무 9패로 팽팽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만 보면 세이브가 확실히 좋습니다.
최근 10경기 7승 3패이고 팀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입니다. 반대로 오릭스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차이를 크게 보겠습니다. 스기야마는 이번 시즌 첫 등판이고 지난 시즌 오릭스를 상대로 4이닝 9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경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반대로 에스피노자는 이번 시즌 10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꾸준합니다. 최근 라쿠텐전에서 5실점으로 흔들렸지만 그전까지는 세이브를 상대로도 7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릭스는 최근 팀 흐름은 좋지 않지만 타선 자체는 최근 10경기 평균 4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경험이 부족한 선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점에서도 오버 쪽을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최근 2경기에서 오릭스를 상대로 7점, 3점을 만들었고 오릭스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4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기야마가 긴 이닝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세이브 불펜이 이른 시점부터 투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피노자도 직전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오릭스 불펜 역시 최근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흐름보다 선발 격차를 보고 오릭스의 반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세이브의 불확실한 선발과 오릭스 마운드의 최근 실점 흐름을 고려해 다득점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릭스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